이번 수서는 여야 대변인을 연결해서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현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비 경선부터 달궈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분위기가 그야말로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원팀 협약식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을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종종 우리 당 최고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를 뽑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집권 여당, 중단 없는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적절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단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모두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팀 협약식 이후에 개인 신상에 대한 선을 넘거나 과도한 인격 모독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는 크게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거티브로 인해서 기사가 한 번 더 난다고 당장 관심을 받는 것 같지만 유권자들께서는 이렇게 네거티브에서 난다고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후보자들의 성숙한 의식 잘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TV 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공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토론을 위한 토론이라고 보고요. 토론 과정에서 후보 간 현안과 공약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제시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비판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위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만큼 선거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정책 미래지향적인 이런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그런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경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원팀 정신 강조될 거고요. 예. 그러면서 모두 한 목소리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거티브가 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건설적인 토론을 좀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장외에 있던 윤석열 또 장내로 들어온 윤석열은 파급력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입당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 지난 한 달간의 무소속으로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동안 윤 전 총장이 반문재인, 특히 강송 보수층에 한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고요. 새로운 비전이나 철학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만큼 그동안에 윤 전 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중도층, 일부 진보층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뭔가 판을 키우려 했던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혼자 공부하다가 말실수도 여러 번 했고 지지율 빠지니까 그동안에 조바심이나 불안감 컸던 게 아닌지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입당한 모양새가 아닌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외연 확장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유권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외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12명 중에 한 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정치권에서 준비해온 그런 국민의힘의 후보지사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지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선출될지도 의문인 만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끝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를 좀 질문을 드려봤으면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8월 25일에 상임위원장 선출 전까지 법사위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못 넘긴다라고 해서 현재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여당의 법사위 축소 강행 움직임 말바꾸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법사위의 축소는 이미 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법안에 그런 막는 상황 노릇을 하면서 악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합의문에 의하면은요.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요.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 자구심사에 국한하고 만약 법사위에서 계류시키는 법안이 있으면 다시 해당 상임위로 법안이 돌아가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는 것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합의문의 3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번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합의문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정당인데 이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한다는 것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법사위 개혁을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야당 의원님들 반발하신다면은 합의문 다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 가져가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법사위의 과도한 기능 제한하고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의 상임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임을 합의문에서 명시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25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그 전제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법사위 이용해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발목 잡기 또는 식물국회 이런 생각 멈추고 여야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